최재형 감사원장 얘기하면 사실 비슷한 길을 먼저 걷는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안 할 수 없죠. 한국일보 사면 보니까 와 이거 뭡니까?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특징을 좀 잘 잡았는데 보세요. 뭐 지금 책 모양이 쭉 쌓여 있습니다. 뭐 첫걸음, 기초, 일조완성 뭐 이거 거의 뭐 입문서 정도의 책이라 그런 거겠죠. 속성, 속성, 교양, 입문, 초보, 개론, 원론, 첫걸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판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 그 대선판에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속성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른바 쉽게 말하면 벼락치기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선 주자. 아마 그걸 좀 풍자한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볼게요. 큰 정치로 내 갈 길 간다. 다가온 윤석열의 시간. 윤석열의 시간은 거의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매일경제가 쓰고 있는데요. 언제쯤이 될 것이냐. 매일경제 6면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 6면 띄워주세요. 윤석열 27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19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흘도 못 남았어요. 27일 날. 대선 출사표를 밝히는 게 유력해 보인답니다. 국민의힘 입당 전에 민심 투어를 먼저 하겠답니다. 자, 이 얘기 해볼게요. 유영하 교수님. 예. 일단 언제 오냐 아마 아침엔 매일경제에서도 저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대체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표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일 날 발표할 것 같답니다. 저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그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동훈 대변인이 입당한다고 오전에 얘기했다 오후에 아닙니다. 이랬단 말이죠. 지금 뭔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일보 만평에 나왔지만 그 고시 공부하듯이 과거에 이제 왕들은 세자 시절에 대학을 배웁니다. 대학. 이거는 왕에 대한 수업이죠. 결국 공부인데 지금 근데 굉장히 어렸을 때 배우거든요. 오랫동안.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과연 저렇게 고시 공부를 해왔고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자기 삶의 불안정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걱정이 많은데 그것은 결국은 저는 이제 대선판이 가면은 아마 능력과 경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거라고 보여져요.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말을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지금 나오겠다고 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분들이 비정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듯이 국민들이 현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서 이분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 같은 건 주관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 1%도 안 나왔어요. 국민이 원하고 있다라는 근거는 없는 거죠. 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죠. 비정치 영역에서. 하면은 잘할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한다는 거는 이제 그 문제가 국민이 입당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입당 안 한다. 무슨 자기의 정략적인 판단에서 외부에서 김대중 도서관도 가고 우당기념관도 가고 천안함 장병도 만나고 그렇게 큰 정치를 한 것처럼 보여서 네. 거기서 이미지를 키워서 더 세력을 넓혀서 하겠다라는 정략적인 판단인 거죠. 정치적인 판단인 거죠. 네. 그 속에서 나중에 국민의힘과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검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시청자들이 이제 27일 날 드디어 나오는구나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27일도 장담 못한대요. 그 저간의 사정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거 짚어보고요. 그런데 이 아래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네. 국민의힘에 입당 전에 입당한다는 것도 지금 아직 기정사실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민심 투어를 먼저 한다? 대선 한 3년 남았습니까? 아직은 이제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한국일보에서 나왔다시피 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큰 정치와 작은 정치 차이는 뭐지? 왜 큰 정치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제 여러 아쉬움이 있는데요. 시간도 없는데 막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입장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좀 어설픈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 측에 조언을 한다면 그 많은 사람 만나고 전문가 만나고 공부하고 조언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킹메이커 할 분을 만나라. 그래서 그분한테 조언을 받으라. 킹메이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짜주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할 수 없어요. 어떤 대선 주자든 킹메이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에 기반이 없는 후보로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킹메이커부터 이렇게 만나서 그분의 조언을 듣고 네. 그리고 그 당 내에서 이렇게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안 그렇고 뭐 큰 정치인이 작은 정치인이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고기를 가혹거린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니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복잡한 속내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조기 입당 검토한 적 없다. 여기 조기 입당은 국민의힘을 언급한 겁니다. 조기 입당 검토한 적 없다. 야, 그 다음 말 보세요. 이걸 결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해가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면요. 액션 플랜이라고 첫 공개를 했는데 각계 인사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 청취, 쇼와드 지방 순례하지는 않을 것.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정치인들 보면 시장 다니면서 어묵 먹잖아요. 그런 거 안 하겠답니다. 뭐 하면 이건 일본식 표현이니까 안 되고 어묵고 막 먹고 뭐 뜨거운데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정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낡은 정치. 자신은 다른 방식으로 민심 투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액션 플랜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고 마저 여쭤볼게요. 경향신문 오면 보니까 입당 당연하다 이런 방송 후에 신중한 상태입니다. 누구 얘기냐?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 있어요, 지금. 이른바 배달 사고. 말을 잘못 걸었다는 얘기죠.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다시피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예. 그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정이 시점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예. 다른 사항들은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 날짜는 대충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충무공 말씀하신 거 네. 총장께서는 입당 문제는 신중하게 산처럼 무겁게 판단해서 행동하시기라는 거하고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 부분이 이 언론들의 공격을 받는 부분 같아요. 지금 정미경 의원님이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까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적인 이른바 발언, 워딩이라고 합니다만 직접적 발언보다는 이른바 누구누구 대신해서 전원 정치 이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전원 정치하다 보니까 의중이 잘못 전달되는 이른바 배달 사고 났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정말 답답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아니 대변인을 둔다는 거 나 정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대변인 둡니까? 그러면 대변인을 딱 임명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 시작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시간을 막 끌면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될지 이게 너무나 뭐냐면 노회한 정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새 정치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새 정치가 아니고 이게 뭐야 너무 노회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민심 투어요. 네. 민심 투어 저도 되게 많이 해봤지만요. 그 민심 투어라는 게 뻔한 거예요. 사람을 누가 모아주는데요? 그냥 혼자 막 그냥 다녀요? 거리를? 그리고 그냥 한 분 한 분 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론조사상으로 민심은 다 확인이 됐다니까요. 이제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냐.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주고 봐야 돼요. 그럼 뭐냐. 이제는 여의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당장 빨리 나 입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 한 분 한 분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내 식구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민심 투어한다고 그다음에 아까 어묵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또 어묵 먹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하고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랑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오래 하면 할수록 윤석열 총장한테 이건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힘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발 진짜 이 방송을 누군가 들으시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빨리 네. 입당해서 빨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내 식구로 만들어라. 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말이란 게요. 물론 그게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각도에서는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앞서 그랬잖아요. 기존 정치인들처럼 전통시장 가서 어묵 먹고 맛있네요.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어묵 장사 하시는 분들은요. 뭐야? 어묵도 안 먹어? 뭐야? 나 마음 상했어?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시청자분들은 혹시 피로감은 없을까요? 뭐야 자기 중마고라는 교수는 야당 의원들 앞에 가서 강연도 했는데 그럼 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피로감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정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대권 출마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묵 안 먹는다고 그게 새 정치 아닙니다. 어묵 안 먹는다고 그게 큰 정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그러니까 너무 속성으로 이제 대권 과정을 걷다 보니 그 생각나는 걸 너무 쉽게 그 말을 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간보기 정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변석계 정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건 국민의힘은 공당입니다. 그냥 친구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공당인데 오전에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그랬다가 오후에 신중하다 이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건 예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가면 양자 정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지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국민적 지지가 어떻게 확인되냐? 그러면 여론조사 계속 쫓아가야 되냐? 하여튼 복잡한 셈법이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시간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저는 결국은 국민의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3지대에 있다가 단일화하거나 길은 몇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미 안철수 후보가 간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피로감뿐만 아니라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얼마나 우호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라도 약간의 비판 나오기 시작한 것도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입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요. 문인철 평론가님.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직접적인 생각을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했던 순간 별의 순간 그건 뭐냐면 타이밍을 적절할 때를 잡아야 된다. 마치 신기루처럼 보이면 국민분들은 당연히 식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 식상하다고 평가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동안 이제 말을 안 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전당대회가 지난주 11일 날 이제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또 나름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잡음들도 본인이 다 새기고 그래서 막상 그 딱 시작하면 좀 달라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또 추측도 되고 또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그 길을 빨리 지적 안 받으려면 바로 들어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네.
이런 생각은 많이들 하실 거예요.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윤 전 총장을요. 일단 생각을 알고 싶으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든 아니든 간에 뭔가를 밝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꽃길을 깔아놓고 모셔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대선 후보와 치열하게 선명성 경쟁 또는 뭔가 자신의 비전을 밝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나타난 게 윤 총장한테는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윤 총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길을 지지율 높은 지지율 갖고 국민의 거의 모셔오는 수준일까요? 흡수하는 아마 이런 구도로 갔을 텐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렇지만 민심 투하하면서 좀 국민의 얘기 좀 확실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삶의 얘기를. 윤석열 전 총장은 9년 동안 고시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에서 피의자들, 범죄자들을 죄를 물어서 그것을 기소하는 이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넌 나쁜 놈이야. 무엇을 잘못했어. 사실 이게 직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굉장히 약점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국민이 진짜 무엇을 일반 국민들이 범죄자들 말고요. 일반 국민들이 진짜 무엇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검찰주의자로서 엘리트주의 정치. 그러니까 뭐 이런 대변인을 통해서 한다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트주의자들이 그런 소통을 안 하거든요. 네. 야 들어 국민들에게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탈피해야 네. 정말 좋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준비된 대선 후보일까요? 그 베일이 벗겨질 순간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의 멜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